특정 부위 살만 빠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는 해외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죠. 싫은 부위만 딱 줄이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부위 지방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있죠. 선생님, 팔뚝살만 좀 빼고 싶어요. 뱃살만 줄일 순 없을까요? 뒷구리살 줄이고 엉덩볼에 넣을 수 없을까요?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이중턱만 안 빠져요. 진료실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전체 체중은 빠진 것 같은데 유독 눈에 거슬리는 특정 부위는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정 부위 살 빼기 가능하다는 광고나 글을 보면 혹해서 시도해보기도 하죠. 복부 운동 100개 챌린지, 팔뚝살 줄이는 2주 루틴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운동으로 특정 부위 살만 빠질 수 있을까요?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논란이 된 주제예요. 오늘은 바로 이 특정 부위 살 빼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실제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분들은 팔뚝살이나 뱃살이 잘 안 빠지는지, 그리고 진짜로 특정 부위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뱃살 빼는 복부 운동, 팔뚝살 줄이는 근력 운동 이런 걸 보면서 진짜로 그 부위 살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주제는 해외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부위 운동만으로 지방세포 자체가 줄어드는 건 어렵다는 게 대부분 연구 결과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운동한 부위는 근육이 발달하고 지방층이 발달한 근육 겉부분에서 펴지니까 겉모습이 더 슬림하고 쉐입이 탄탄해져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제한적으로 국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어서 오늘은 그 양쪽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한쪽 팔만 운동하면 팔뚝살이 빠질까요?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팔뚝살만 쏙 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실험으로 직접 검증한 연구가 있어요. 참가자들이 12주 동안 덜 쓰는 팔 한쪽만 저항 운동을 하고 반대쪽 팔은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하 지방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했는데요. 하나는 스킨 핀치 테스트, 이렇게 살을 꼬집어 모아서 이 두께를 보고 피하 지방의 두께를 측정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MRI 촬영이었어요. 즉 간단한 집게 vs 정밀 촬영이에요. 대상은 남녀 포함 104명으로 꽤 큰 규모였죠. 결과가 재밌어요. 핀치 테스트 결과로 보면 운동한 팔에서만 지방 두께가 줄어든 것처럼 나왔어요. 팔 운동하면 팔뚝살이 진짜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결과죠. 그런데 MRI로 정밀하게 볼륨을 재보니까 양쪽 팔의 지방량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즉 겉으로는 얇아진 것처럼 보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지방 세포는 줄어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도 이런 차이를 근육이 발달하면 그 겉에 있는 지방층이 펴지겠죠. 근육이 밑에서 볼륨을 받쳐주니까 겉부분의 피하 지방층과 피부가 지탱이 돼서 전체적인 쉐입이 좋아져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뱃살이 빠질까요? 뱃살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 크런치 같은 복부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뱃살만 빠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 부분도 연구가 있는데요. 2011년에 한 연구팀이 24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복부 운동만 했고 다른 그룹은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았죠. 결과가 흥미로워요. 체중이나 체지방률, DXA로 측정한 복부 지방량은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뱃살이 뚜렷하게 줄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결과도 나왔는데요. 2023년에 어떤 연구팀이 10주 동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러닝만 하고 다른 그룹은 러닝에 더해서 복부 지구력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복부 운동을 같이 한 그룹에서 트렁크 지방량이 평균 700g, 약 3% 더 줄어든 효과가 있었어요. 최신 연구라서 복부 운동이 일부 국소 지방 감소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 거죠. 정리해보면 예전 연구들은 복부 운동만으로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아직은 소규모 연구라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복부 운동을 하면 복근이 강해지고 전신 지방이 줄어들 때 복부 운동을 병행하면 배 라인이 선명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팔이나 복부만큼 허벅지도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쪽 다리만 운동을 시켜보면 그 다리 지방이 줄어들까? 하는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좀 오래된 연구긴 한데 1979년에 어떤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한쪽 다리만 5주 동안 근력 운동을 시키고 반대쪽 다리는 그대로 두게 했어요. 재미있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피부 핀치 테스트 검사랑 초음파로 지방 두께 변화를 비교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운동한 다리에서 몇몇 지점에서는 피하 지방 두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얇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지방세포 크기를 따로 분석해보니까 눈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어요. 연구자들도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이건 진짜 지방이 줄었다기보다 운동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근육 바깥의 지방층이 펴지면서 얇아진 것처럼 보인 거다라고요. 즉 다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방세포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한 쪽 다리가 탄탄해지면서 겉모습은 확실히 슬림해 보이는, 탄탄해 보이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허벅지도 팔이나 복부랑 마찬가지예요. 국소지방만 빠지는 건 어렵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 다리의 라인이 탄력 있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근육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얇아 보이는 다리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복근이 보이려면 복근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요즘 이슈가 되는 GLP-1 계열 주사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은 어떨까요? 이 약들은 전신적으로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팔뚝살만, 뱃살만 빼주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전체 체지방을 줄여주는 게 원리예요. 앞에서 연구들을 보셨듯이 팔이나 복부 같은 특정 부위 운동만으로는 지방세포 자체가 줄어드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근육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얇은 팔, 얇은 허벅지, 잘록한 허리 그런 모습은 아니죠.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현재보다 얇은 모습인데 결국 이런 모습은 운동으로 근육을 벌크업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고 지방 흡입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운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죠. 다이어트 다 해봤죠. 근데 이중턱이랑 팔뚝살, 뱃살, 옆구리살은 안 없어져요. 다이어트 더 이상은 힘들고 싫은 부위만 딱 줄이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부위 지방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지방 흡입이 있죠. 가장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 체중 감량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몸은 잘 빠지는데 얼굴 살만 안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래 뱃살만 안 빠지는 사람이 있죠. 허벅지 살만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게 지방 흡입이에요. 지방 흡입은 말 그대로 지방세포 자체를 흡입해서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운동처럼 보기에만 얇아진다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세포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줄어든 지방세포는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확실한 차이죠. 효과 좋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 뺄 게 많은 분들은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팔의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러브핸들, 옆구리처럼 운동에도 잘 안 빠지는 군살 부위가 지방 흡입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내장 지방이 메인으로 많은 복부, 복압이 높은 복부, 아무리 피하 지방을 뽑아도 안쪽 내장 지방 때문에 배가 볼록한 경우는 기대만큼 효과가 적어요. 내장 지방이 많은지 피하 지방이 많은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뱃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핀치 테스트인데요. 피하 지방의 두께를 제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꼬집혀진 두께가 두꺼울수록 피하 지방의 두께가 두꺼운 것이라 효과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복부 둘레라고 하더라도 찝혀지기는 조금밖에 찝혀지지 않는다면 내장 지방의 두께가 많은 거고 그건 지방 흡입으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흡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주로 피하 지방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흡입의 효과가 거의 다 좋은 편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내장 지방으로 지방이 축적돼서 같은 허리 둘레여도 피하 지방의 두께가 얇은 편이에요. 지방 흡입과 같이 하면 좋은 수술도 있는데요. 빼낸 지방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제가 즐겨하는 방법인데요. 흡입을 한 부위에서 나온 지방을 원심 분리를 통해서 순수 지방으로 정제한 다음에 함몰된 부위에 채우는 거예요. 얼굴에서는 주로 이중턱과 아래 볼살을 흡입하고 원심 분리 정제를 해서 순수 지방을 골라가지고 얼굴에 꺼진 앞광대나 팔자에 필요한 경우 흡입을 추천해드리곤 하는데요. 얼굴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허벅지나 배에서 따로 지방 채취하는 과정이 무서우셨던 분들에게 겸사겸사 추천하기 좋은 수술이에요. 또 허벅지나 뱃살, 뒷구리에서 지방을 흡입하는데 힙 부위가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허벅지에서 뺀 지방을 정제해서 이식해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나온 부위는 넣고 나와야 할 부위는 나오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쁜 S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지방 흡입 이후의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피부 및 지방이 있던 자리가 군데군데 빈 공간이 되고 바닥과 피부가 다시 붙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에서 흉터 조직이 형성이 돼요. 이게 많이 생기고 눈에 띄면 바이오 본드라고 불리게 되죠. 하지만 몸의 어느 곳을 수술하고 꼬매고 지방 흡입을 해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붙는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본드는 수술 후 한 달 차에 가장 심하고 단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요. 바이오 본드가 아예 없이 수술할 수는 없고 이를 최소화하기
하면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 흡입을 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 피부 가까운 곳은 흡입하지 않기. 두 번째, 피부와 바로 붙어 있는 피하 지방은 2cm 전후는 조금 남겨두기. 얼굴이나 이중턱 같은 부위는 최소 3mm 이상 남기기. 세 번째, 볼록한 부위의 메인 원인 부위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빼기. 예를 들어서 팔뚝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보통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팔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 이 접히는 부위 뒤 브라 라인 윗살과 합쳐져서 생기는 거니까 브라 라인 위까지 흡입해야 효과가 좋아요. 네 번째, 수술 직후 일주일은 열심히 압박하기. 병원에서 준 압박복이나 또는 땡기미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해당 부위를 압박하는 게 특히나 수술 후 일주일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땡기미 하는 걸 제가 시연해 볼게요. 땡기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한 부위가 전체적으로 압박이 되도록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제가 직접 하니까 쉽진 않네요. 이렇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눌리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피부가 어디 겹치지 않게 피부를 이렇게 이완한 상태에서 땡기미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주세요. 다섯 번째, 수술 후 한 달부터 단단함을 풀어줘야 돼요. 수술받은 병원에서 고주파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셀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중턱 부위를 지방 흡입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자세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굳어서 단단함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중턱을 이렇게 풀어서 단단한 부위를 풀어주고 로션을 바를 때 그리고 집에서 세수할 때 샤워할 때 미끌거릴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이중턱 부위의 단단함을 풀어주는데 좋고요. 팔의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술 후 몇 주까지는 굉장히 아파서 이걸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대로만 있으면 또 이대로 피부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때 붙은 거에 따라서 피부가 우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한 달이 가까워져 가고 통증이 움직일 때 좀 줄었을 때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도 풀어주고요. 이렇게도 풀어주고 360도로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주셔야 돼요. 허벅지도 마찬가지, 허리도 마찬가지. 수술이 무섭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비수술적인 방법은 지방 흡입만큼 한 번에 최대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고 다운타임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주사를 놓아서 지방세포 벽을 손상시키고 지방세포가 터져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지방세포에서 터지고 흡수되는 과정 중에 붓기와 통증이 있지만 효과는 나름 괜찮아요. 이중턱이나 팔뚝 같은 부위에 도움이 많이 돼요. 온다 리프팅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온다를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으로 지방에 직접적인 열 에너지를 줘서 지방이 줄어들게 하는 원리예요. 제가 받아봤는데 약간 따뜻한 느낌만 있고 통증이 거의 없었다는 게 저 같은 통증 무서워하는 사람에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특정 부위 운동으로 탄탄해지고 라인이 살아나긴 하지만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생긴 일이니까 얇아지진 않는다는 것. 얇아지기 위해서 한 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흡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지켜가며 수술하면 결과도 만족스럽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물 쪽으로도 전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운자로라는 좋은 주사 치료제가 있고 수술 쪽으로는 지방흡입, 시술 쪽으로는 지방분해 주사와 온다까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본인의 선호도나 원하는 결과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 지방흡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의견이 많으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제 지방흡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